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엽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요, 병을 진찰하고 난 후에 어떻게 진단을 해가면서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찰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우선은 그 병이 체표에 있는 것인지 몸 안에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또 동시에 그 병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사기가 들어와서 실제 병이 원인이 있는 실증인지, 아니면 그러한 외부로부터 사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병의 실제적인 원인도 없이 우리 몸이 단순히 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그 병의 원인인 허증인지를 우리는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른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이겁니다. 실증? 실하다? 그럼 실하면 좋은 것인데 무슨 병인가 하실 것입니다. 한의사들이 말을 할 때요. 근데 여기서 실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들었죠? 사기가, 병의 원인이 실제로 있다고 해서 실증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허와 실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병이 더욱 위험해지겠죠. 실한 자를 더욱 강하게 기운을 보여주면 나쁜 기운들이 더 강해질 거고요. 허약해서 병이 생긴 자를 더욱 상하는 약을 쓰면 정기가 더욱 약해져서 몸은 더욱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도 앞에 병이 표에 있냐 안에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실증이냐 허증이냐에 따라서 또한 치료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황전에게서는 이 실증인가 허증인가의 판단에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라 하고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른 들어보시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래 그거 뭐 누구든 쉽겠다, 뭐 몸이 허약해서 생긴 병인지 아니면 감기처럼 외부에 사기가 딱 들어와서 생긴 것인지 뭐 딱 보면 다 알지, 그거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나,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여기에 의사들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몸의 비위가 약하면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수액대사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신의 수액이 시작부터 끝까지 잘 들어와서 입으로 들어와서 오줌으로 잘 배출되고 전신이 따뜻하고, 이게 다 이제 수액대사와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위가 그 수액대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 비위의 기능이 잘못되거나 약해지면 이미 우리 몸에서 습이 차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수액이 한 곳에 몰리는 겁니다. 고이는 거죠. 우리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배수로가 잘 안 됐으면 물이 한쪽에 고여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쉽게 생기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담이라는 것, 또는 부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담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요, 이 담은 우리 몸에 안 가는 곳이 없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잘 아시지, 옆구리가 걸려도 아우 담이 걸렸어, 또 등이 아프다 아우 등에 감이 걸렸어, 하여튼 이 담이 가서 걸리는 곳마다 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이 원인에서 옆구리가 걸려가지고 심하게 통증이 있으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담이 생긴 원인이 비위가 약해가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서 담이 생기고, 그 담이 옆구리에 와서 걸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병의 1차적인 원인은 담이 일으킨 거죠. 담이 걸려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담을 생기게 한 또 1차적인 원인은 뭡니까? 비위가 약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분들의 병을 보게 되면 이거는 실증입니까? 병의 원인이 즉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몸이 약해서 생긴 허증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건 담이라고 하는 걸려있는 병의 실제적인 원인이 있으니 그를 제거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야 되니까 이건 실증이야. 또 어느 분들은 아니야, 그거는 비위가 근본적으로 약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비위를 먼저 치료해야만, 강하게 해줘야만, 보호해줘야만 그 담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담이 걸려 있으니까 담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병은 낫지는 않을 겁니다. 담을 말리든 삭히든 녹이든 하여튼 담을 우리 몸에서 제거해 줘야만 그의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담을 제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비위가 약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담이. 이와 같은 경우가 임상에선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한의학에선 실증과 허증이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실증과 허증을 동시에 동반하고 있는 것이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이런 경우에 판단해 그러면 약을, 전약, 치료의 처방 등이 많은 고민하겠는 먼저 근본을 치료할 것인지 먼저 지금 병을 일으키고 있는 표를 치료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한의학에서는 이걸 본과 표라고 얘기합니다. 병의 근본 원인은 비위가 약한 것이고 병을 일으킨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원인은 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냐면 담을 제거하는 약을 쓰면서 동시에 비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약을 동시에 쓰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뭡니까? 한의학에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또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급한 경우는 급한 자를 먼저 치료해라. 물론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근본 원인을 치료합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비위의 기능이 약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엇이 급합니까? 담이 걸려서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아주 힘든 겁니다. 따라서 그 급한 것을 먼저 꺼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담을 제거하는 약을 전문적으로 쓰고 담이 다 제거되면 근원적인 병인 비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동시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임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증세로 들어오시고요. 또 다양한 순간순간의 판단들이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기 때문에 의사들은 늘 긴장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이 똑같은 병 하나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사들은 그때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나누어서 치료할 것인지 동시에 치료할 것인지 그 판단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바로 천하무적인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의사들은 참으로 고도의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병도 같은 병도 보기에 따라 다르고 하나의 병도 또한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